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2월 22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비트코인 3142만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마감이 되면서 다시 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영상을 좀 비교적 일찍 찍게 되었는데, 자,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터치해준 자리가 있었죠. 25.2K. 우리가 유리라는 것도 계속해서 두드리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지지랑 저항 자리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여러분들께 내용 다뤄드리고, 추가적으로 19노드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정말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 19노드 차트처럼 지금의 차트가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 우리가 봐야 된다?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이슈를 끌고 있는 게 어떤 거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알트코인 관점. 알트코인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매수 계획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까지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비트코인 관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 해당 내용들을 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인.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의 25.2K 라인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견인데,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25.2K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25.2K 라인이 아니라, 자, 지금 그어드렸던 지금의 이 빨간색 추세의 상단 라인입니다. 그 근거가 제가 현재 비트코인 차트랑 과거의 19년도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때 차트랑 정말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가 정말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4시간봉 기준으로 해당 자리에서 캔들이 봉 마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승분이 나와주더라도 마치 숏 물량을 청산하는 듯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4시간봉 기준에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캔들이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반대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차트를 바라봐야 되고, 캔들 자체가 지금의 이 상단 추세 라인 위에서 4시간봉 캔들이 몸통이 마감되는 그림을 보면서 해당 라인의 지지를 받아주고 매물대를 테스트해주는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를 진입해도 저는 이 상승분은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는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큰 채널링을 그려주고 있고, 채널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죠.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테더 도미넌스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처럼 큰 채널링을 그려주면서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저는 현재 구간을 지금의 이 노란색 채널 라인으로 보고 있고, 해당 자리까지 지금 터치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약 7% 정도의 구간의 하락분이 남아있을 거고,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서 하락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하는 그림을 분명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비트가 상승분이 나와주더라도 지금의 빨간색 추세 라인에서 윗꼬리만 남겨주고 4시간봉 캔들이 내려와 주면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여기서 강하게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여기서 캔들이 몸통 마감하지 못하고 다시 캔들을 안으로 넣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자, 이전에 나와줬던 것처럼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와 줬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해당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에서 지지를 받거나 혹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그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테더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주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제가 과거에 달러 인덱스 차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처럼 상승하는 상승 채널링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정말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채널의 지지를 받아주고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테더 도미넌스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가 만약에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해당 자리에서 몸통 마감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지금의 채널 하단부를 저항 받아주고 빠져주면서 직전에 이런 매물대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 움직임이 과거 비트코인 19년도 차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해주고 해당 라인을 매물대를 테스트해준 다음에 지지 받아주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구간도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해주고 매물대를 테스트해주고 지지 받아주고 반등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 경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어제 미 증시 상황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어제 일본 기준으로 마감됐던 나스닥이 마이너스 2.5%로 음봉으로 크게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하락했던 주요 원인이, 자, 미국 장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됐던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해서 둔화를 예고하고 시장은 정말 큰 폭으로 마이너스 2.50%로 하락 마감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내용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정말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가 비싸니 향후에는 그 실적이 둔화되는 걸로 예측치가 나와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금요일 22시 30분에 발표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전보다 예측치를 0.1% 높게 잡아주었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소비가 연준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번에 높게 나와준다면 연준에서는 뭐야, 너네 이제 아직까지는 좀 살만하구나, 우리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안감이 다시 또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발표와 미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CME 그룹의 패드 와치에서도 이번 3월달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24%로 높은 수치로 갑자기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시장도 불안하다는 건데,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2월 1일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금리 인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는 점도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점도표는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총 4번의 점도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연준에 19명의 의원이 투표를 해가지고 향후에 2022년, 2023년, 24년, 25년도에 어떤 수치의 금리를 유지를 해야 좋을까에 대한 그 투표의 결과값인 거고, 자, 과거 22년도 12월달에 발표되던 지금의 점도표에서는 2023년도에 5.0이랑 5.25%의 가장 많은 수치로 투표가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2월달에 25bp가 완료가 돼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고, 앞으로 25bp씩 2번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점도표에 예측했던 것처럼 5.0에서 5.25%로 그들이 예측했던 그 수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줄 텐데, 만약에 다음번에 발표되는 3월 23일에 FOMC에 나와주는 이 점도표에서 그 점도표가 과거 12월달에 나왔던 이 점도표랑 보다 더 다른 수치로 나와준다던가, 23년도에 만약에 5.0에서 5.25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윗부분으로 수치가 만약에 올라가는 수치로 발표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빨간색 추세 라인,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올라가더라도 이 밑에서 좀 더 시간을 끌어주다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저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관점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관점 어떤 거였죠? 딱 3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무너진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이 21선 밑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분명 보여줄 거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자리, 일본 캔들이 다시 21선 위로 올라와줬던 자리, 플러스로 2월 9일날 나와줬던 장대 음봉을 완벽하게 되돌린 알트코인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렸었죠. 저는 지금도 알트코인들은 동일하게 보고 있고, 저는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정리해야 되는, 이제는 알트코인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보는 자리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시선 4시간봉 캔들이 지금의 200일선 밑으로 빠지는 자리로 보고 있고,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알트코인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유튜브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께 좀 비트게 $200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링크 남겨드렸는데, 혹시라도 아직 답장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제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고정 댓글에 비트캐스터 관점 공유방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관점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